이 100만 이상 터진 영상들을 같이 보면서 실시간으로 간단한 개념과 분석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뒤에 나올 기획 파트에서 이론은 자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이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파트만큼은 후에 나올 이 기획 파트도 듣고 꼭 한번 복습을 해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많은 영상들을 보고 스스로 분석을 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정말 영상을 10시간 걸려서 하나를 만드는 것보다 잘된 영상을 10개 보고 스스로 분석을 해본 다음에 한 20-30분 걸려서 하나 만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이 영상들은 모두 제가 혼자 만든 건 아니고 저희 팀원분들과 이상한 마케팅 모든 팀들이 직접 대행, 교육을 통해 다 같이 성과를 낸 컨텐츠들이에요. 그만큼 다양한 업종에서 터진 컨텐츠들을 정말 많이 넣었으니까 이번 파트만큼은 꼭 여러 번 다시 들어보시고 후에 기획 파트 부분을 듣고 다시 복습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이 분석법 내용을 듣고 나서 이제 과제로 나갈 텐데 당연히 내가 직접 영상을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그때는 반드시 나와 같은 분야에서 잘 터진 영상들을 먼저 분석을 해보셔야 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분야에서 잘 되는 영상들의 성공 공식이 분명히 존재를 하거든요.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인스타에서 뭐 책으로 진짜 막 100만, 200만 터진 컨텐츠를 재밌게 봤어요. 내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이 책 컨텐츠의 성공 공식을 뭐 분석을 하고 적용을 해서 영상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물론 그것도 잘 될 수 있어요. 잘 하신 건 맞아요. 하지만 카페 관련해서 100만 이상씩 터진 영상들을 먼저 보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왜냐면 이 카페 관련 영상들에서 성공 공식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누군가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얘기이긴 한데 제가 처음 릴스를 시작할 때 뭐 강의도 이것저것 들어본 입장에서 가장 막막했던 부분이 이 성공한 컨텐츠를 분석해주는 건 좋은데 내 업종에 어떻게 적용하지? 라는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내 분야에서 잘 터진 영상들을 먼저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그거를 분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뒤에 나올 다양한 업종들을 분석하는 걸 나랑 핏이 맞는 영상을 봐야지 하고 골라보실 분들은 없겠죠?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정말 많은 영상들, 다양한 영상들을 분석하는 걸 보셔야 이게 릴스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성공 공식이 뭔지, 릴스에서 잘 먹히는 트렌드가 어떤 형식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방금 이 말씀 드렸다고 해서 뭐 건너뛰거나 하지 마시고 편하게 다 들으시면서 과제를 하실 때는 내 업종에 맞는 컨텐츠부터 찾아보셔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화려한 나레이션, 뭐 편집 효과 이런 거는 지금 이 시작 단계에서는 일단 다 내려두시고요. 진짜 뭐 유튜브 보듯이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나랑 같은 분야의 사람들은 어떤 컨텐츠들을 올리고 있는지 좀 이제 편하게 계속 보시면서 익숙해지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부터 저랑 같이 보게 될 컨텐츠들도 정말 재밌을 거예요.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직접 만들어 본 컨텐츠들 중 100만 이상 터진 영상들 같이 볼 텐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재미있고 흥미롭게 보실 만한 영상들을 먼저 가져왔습니다. 처음 분석해볼 분야는 책이고요. 일단 첫 컨텐츠 한번 같이 볼게요. Kill the boy and let the man be born. 이 영상은 400만이 넘게 나왔어요. 왜 400만이나 터졌을까? 그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일단 제일 먼저 초반 3초 구간을 봐야 돼요. 보통 사람들은 이 영상을 처음 딱 봤을 때 최소 3초 안에 후킹이 되지 않으면 진짜 빨리 이탈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초 안에 나온 카피, 영상, 음악 이 세 가지 중에 최소 한 가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후킹 요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분석한 거를 보시면 이 영상의 카피를 적는 구간이 보이시죠? 다른 건 몰라도 이 카피는 정말 중요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잘된 영상의 카피가 어떻게 써져 있는지 잘 보셔야 해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금기의 심리학 책 5권 이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이 카피를 보고 아 이거 사람들이 좋아하는 카피구나. 왜 이 카피에 후킹이 됐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카피에서 어떤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한 건지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금지 위협이라고 써져 있죠. 이게 카피라이팅 공식 중에 금지 위협이라는 이제 기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어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그리고 금기의 심리학 이 두 단어가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좀 위협을 주는 그런 감정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인간은 보통 생존에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행위가 금지됐을 때 그거에 더 집중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왜냐하면 선사시대 사람들이 뭔가 위협을 당하거나 금기시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거를 빨리 주의 집중해야만 도망가거나 피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겠죠.
이때 이 선사시대의 본능이 현대에 와서도 사람들의 무의식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카피가 만약에 금지 위협, 이 성공 공식이 적용하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카피를 썼을까요? 심리학을 좋아한다면 꼭 읽어봐야 할 책 5권, 내 인생 최고의 심리학 책 5권, 좀 이런 식으로 오로지 좀 내 입장에서 좀 카피를 쓰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또 반면에 함부로 읽으면 안 되는 심리학, 혹은 금기시되는 심리학 책, 이런 식의 문장이 훨씬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궁금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살짝 감정을 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가 뭔데 이 책 읽지 말라고 하는 거야? 좀 이런 발끈하는 마음도 들어서 좀 더 집중하게 되고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보게 되는 그런 심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초반 3초 구간을 또 보시면은 5초 동안 책을 넘길랑 말랑 하면서 좀 궁금증을 유발한다 라고 이제 분석을 했잖아요. 보통 이런 책 영상들이 초반에 3초 정도 시간을 끌면서 보여주는 게 보통 영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은 3초가 아니라 거의 5초까지 시간을 끌면서 좀 책 표지를 보여주려고 말랑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래 같았으면 금방 넘어갔어야 하는데 왜 안 넘어가지? 뭔가 이 사람들한테 심리적인 좀 불편함을 줬다가 결국은 책을 다 보여주게 되면서 이 불편함을 또 해소시키고 그렇게 도파민을 분비를 시킨 겁니다. 이 영상은 바로 이런 포인트에서 400만이 넘게 터질 수 있었던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초반 3초의 카피랑 그리고 이 영상 안에서의 후킹, 즉 궁금증을 유발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음악도 한번 볼까요? 이 영상의 음악을 보면은 왕좌의 게임 대사가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댓글에서 이 노래에 대한 반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뭔가 감정을 건드리는 어떤 그런 거를 좀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 영상 안에서 주는 뭔가 오컬트적 분위기를 살려줬죠.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컨텐츠를 만들면서 사람들이 저희 컨텐츠에 대한 반응이나 피드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도 성공 공식을 좀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사람들이 좀 이런 책 분야에서 심리학을 좋아한다는 거였어요. 심리학이 사람에 대한 마음을 좀 해석하는 그런 학문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표본이 되게 넓어요. 인간관계나 이런 좀 관계에 대한 고민은 모든 사람들이 하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많은 사람들이 댓글이나 반응을 해주는 컨텐츠가 됐고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 주제의 책 컨텐츠를 많이 발행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성공 요인 중 하나가 또 댓글에 찬반 논란이 좀 일었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성공 포인트라기보다는 좀 부가적인 거긴 한데 보시면 댓글에 이런 내용들이 달려있는 게 있어요. 심리학은 남을 조종하는 학문이 아니다. 심리학을 읽는다고 해서 독심술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달려있죠. 또 이제 여기는 또 이 카피에 공감하는 사람들도 있네요. 심리학 책에 빠지더니 독심술사 마냥 행동하던 누나 진짜 때리고 싶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이 책을 읽으면 사람의 마음을 조종할 수 있다 라는 어떤 주제를 전달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는 이거에 반대하는 의견을 달고 또 거기에 대댓글로 나는 찬성한다 라는 댓글을 달고 그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생각보다 이런 찬반 논란이 댓글 바이럴을 되게 잘 일으키고 컨텐츠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자체를 높여줄 때가 있어서 저희는 이런 좀 악플이나 이런 류의 댓글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물론 눈가가 찌푸려지는 그런 비하 발언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겠지만 이 정도의 나는 반대한다, 나는 찬성한다 이런 의견이 달렸을 때 어느 정도 바이럴의 혜택도 있다는 것 좀 인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콘텐츠의 반응도를 얼마나 일으키냐이기 때문에 적당한 선에서는 이렇게 위협을 주거나 아니면은 논란의 여지거리가 있는 그런 카피를 한두 줄 정도 써주는 거는 오히려 도움이 되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영상을 계속 분석하면서 올리다 보면은 나만의 이런 성공 꿀팁이 쌓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콘텐츠 볼게요. 네, 어떠셨나요? 이거는 조회수가 285만이 나왔고 공유나 저장도 7만 4,100개가 달려서 되게 대박이 난 콘텐츠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때요? 카피가 방금 처음 봤던 콘텐츠랑 좀 비슷하지 않나요? 이렇게 좀 잘 된 콘텐츠를 한 번 더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또 터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잘 터진 카피나 영상 형식은 계속해서 좀 터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려고 하기보다는 한 번 잘 된 영상이 왜 잘 됐는지를 분석해 놓는 게 중요한 이유기도 합니다. 자, 여기 카피라이팅 아까 뭐라고 했죠? 금지 위협, 뭔가 위협을 줘서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고 감정을 좀 건드렸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영상이 초반 3초에 뭐가 나와요? 해골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오컬트적인 요소, 보통 책을 추천할 때 이렇게 해골이나 좀 공포스럽고 좀 신비로운 분위기를 주는 영상은 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궁금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도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더 주목을 하고 궁금해했다. 이런 요소를 이제 좀 시도하기 시작한 것도 저희가 이제 기존에 성공한 영상들을 많이 보고 분석을 하면서 기본기가 잡히면서 얘를 넣어봐도 되겠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든 거긴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레퍼런스를 적용해서 만들다가 점점 이렇게 나만의 색을 좀 찾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박자에 맞춰서 전환 타이밍이 딱딱 들어맞게 책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도 영상을 볼 때 되게 그런 분위기에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제 음악에 맞춰서 박자가 딱딱 변하는 이런 것도 사람들이 되게 영상을 끝까지 보게 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상 내용 구성을 보면은 이거는 이제 이득을 제시하는 컨텐츠예요. 앞에서 이제 카피로 절대 악용하면 안 되는 금기의 심리학 책이라고 했죠. 그러면 이 뒤에 나오는 영상은 실제로 이 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책의 표지를 보여주고 캡션에다가는 내용에 대한 설명을 써줘서 사람들이 카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형식의 컨텐츠입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볼게요. 이거는 조회수가 347만이 나왔고 댓글이 6,70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 영상은 이제 글쓰기 챌린지를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상이에요. 여기서 잘된 포인트를 딱 하나 꼽는다고 한다면 위협과 이득을 주는 카피라이팅 때문인데요. 여기 보시면 뇌가 박살나는 행동은 딱 봤을 때 뭔가 나에게 손해나 위협을 주는 카피이고, 뇌에 확장되는 행동은 반대로 어떤 이득을 주는 카피죠. 그래서 한쪽에는 손해를 주고 다른 한쪽에는 이득을 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위협과 이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피에 사람들을 주목하게 된 점 하나가 더 있는데, 이제 이 뇌가 박살나는 행동이라는 게 되게 표본을 넓혀주는 카피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뇌가 박살나는 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카피가 남녀노소 누가 봤을 때 다 위협을 느끼는 그런 요소가 있는 카피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반 3초에는 내가 박살나는 행위가 뭘 뜻하는지를 보여주는 이 넷플릭스 보고 있는 남자가 나오고, 그리고 내 이미지에 해골 이미지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수상한 남자 목소리가 초반에 딱 나오면서 후킹이 됐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다 보면서 분석을 해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영상의 내용 구성은 이제 비포 애프터 형식이라고 해서 이 위협과 이득을 주는 거를 뇌 박살, 뇌 확장, 이거를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피랑 영상, 음악 이 세 가지 박자가 비포 애프터 형식에 맞게 타이밍 맞게 되고 있죠. 그리고 중간에 이제 노래가 섞이면서 도파민도 올라가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할 점은 원래 이 영상의 목적이 뭐라고 했죠? 글쓰기 챌린지 유입이었죠. 그런데 만약 이 영상의 카피가 그냥 글쓰기 하기 전, 글쓰기 하기 후 이랬다면은 절대로 조회수가 이만큼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글쓰기에 관심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특히 이 릴스에서는 그나마 좀 지적 호기심이 있는 분들이 좀 계시는 편이지만, 그래도 정말 표본이 낮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취한 방법이 이 표본을 넓히는 카피를 활용을 한 겁니다. 이거를 바로 표본 넓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글쓰기라고 하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니까 내 박살나는 행동이라고 해서 표본을 넓혀준 거죠. 글쓰기를 하지 않으면 생각을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뇌가 발달되지 않는다. 이런 메시지를 담아서 표본을 넓혀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영상을 통해 챌린지 신규 가입자가 60% 이상이 릴스로 유입된 분들이었어요. 그중에는 이제 글쓰기에 평소에 막 엄청 관심이 있던 사람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보고 들어와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고 글쓰기 챌린지에 참여하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카피를 잘 보여주는 영상의 형식으로 비포 애프터, 즉 비교 형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동의 전후 차이를 이 카피뿐만 아니라 명확한 장면 대비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 전환 효과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도파민이 나오는 형태죠. 그래서 결국 카피, 영상, 음악 이 세 가지가 박자에 맞게 딱딱 떨어지면서 메시지 전달이 한 번에 잘 된 거예요. 이 릴스는 음악이나 박자, 영상미도 정말 중요해요. 특별히 대단한 편집 기술이나 영상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라 박자에 맞는 전환 포인트나 카피와 맥락이 맞는 영상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음 영상. 앞에서 금기의 심리학 카피로 좀 조회수가 잘 나왔던 것처럼 이 영상 역시도 한 번 잘 된 카피를 변형해서 한 번 더 잘 터졌었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아까 앞에 나온 카피랑 비슷한 형식이죠. 위협과 이득을 주면서 동시에 비교 형식을 띠고 있어요. 예전에 저희 대표님 유튜브 채널에서 이렇게 비교 형식으로 썼을 때 조회수가 되게 잘 나왔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릴스에서도 똑같이 적용을 해준 겁니다.
비포는 내가 위협을 느끼고 되게 되고 싶지 않은 것, 내가 박살나는 글쓰기, 그리고 애프터는 내가 되게 되고 싶은 모습, 뇌가 초확장되는 글쓰기,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동시에 아까 배웠던 위협과 이득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대표님이 잘하시는 걸 하나 하셨는데, 내가 박살나는 글쓰기, 내가 확장되는 글쓰기 라고 하면은 뭔가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보는 사람들의 도파민을 좀 분비시키기 위해 뇌가 개박살나는 글쓰기, 뇌가 초확장되는 글쓰기, 이 앞에 개랑 초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워딩을 더 세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의미가 엄청 어려워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직관성을 높이고 도파민을 분비시키기 위해 조금 특이하게 카피를 짠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정리를 해보면 뇌가 개 박살나는 글쓰기, 초확장되는 글쓰기, 위협과 이득을 주는 카피라이팅을 활용을 했고, 그리고 앞에 초라는 단어를 붙여서 도파민을 분비시키고, 그리고 뇌가 개박살나는 글쓰기라고 해서 직관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조회수가 110만이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 3초 이 영상도 보시면 사람들이 되게 바글바글 모여있고 또 다 같이 한 곳을 응시를 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다 뭘 보고 있는 거지? 하는 어떤 궁금증을 유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기본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좀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뭔가를 다 같이 보고 있다는 행위 자체도 굉장히 궁금증을 유발하는 포인트 중 하나였던 거죠. 그리고 이 주제에 대한 정보는 캡션을 통해서 전달을 하는 형태였습니다. 다음 영상 볼게요. 이 영상은 200만 조회수가 나온 컨텐츠인데 카피를 보시면 시간당 90만 원 상담사가 몰래 읽는 심리학 책 5권이라고 되어 있죠. 이 영상이 잘 된 이유는 일단 카피라이팅에 이 권위 부여와 그리고 숫자의 원칙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라고 이제 분석을 할 수 있는데요. 또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근데 이게 한 번만 뜻을 이해하시면 정말 쉬워요. 일단 권위 부여는 뭐냐? 만약에 여기서 시간당 90만 원 상담사가 아니라 그냥 심리 상담사가 추천한 책이라고 했다면 어땠을까요? 이게 시간당 90만 원 상담사라고 하면 그냥 상담사라고 했을 때보다 훨씬 실력이 있어 보이고 이 정도 시급을 받는 상담사면 어떤 책을 읽는지 궁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냥 상담사라고 하면은 다른 상담사랑 큰 차별이 안 느껴지니까 이 영상을 끝까지 볼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상담사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 그리고 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되게 추상적으로 느껴지죠. 그래서 이 카피 자체가 가치 입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즉 권위 부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평소에 그냥 대학생이 추천하는 책 이런 것보다는 서울대생이 추천하는 책, 의대생이 추천하는 공부 아이템 이렇게 하면은 그냥 대학생이 추천했다고 했을 때보다 훨씬 궁금해지고 도대체 저게 뭘까 하면서 집중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게 바로 권위 부여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당 90만 원 상담사가 몰래 읽은 책을 공유한다는 어떤 이득을 제시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이 콘텐츠를 끝까지 볼 동기를 주고 이 내용을 저장하거나 공유하는 이런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초반에 음악과 좀 매칭이 되는 빠른 클로즈업 그리고 꽉 찬 서재를 연달아 보여주면서 실제로 책에 대한 인사이트가 있는 사람이다를 영상을 통해 직관적으로 보여준 겁니다.